자, 네, 우리 어저께 본 모의고사 결과를 이제 정리해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린다고 했는데 좀 늦었네요. 자, 어저께는 일단은 뭐 다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29명이 선생님한테 그 결과를 제출해줘서 예, 봤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맞은 친구도 있어요. 예, 그동안 뭐 열심히 했나 봐. 그리고 점수대가 뭐 저번보다는 이제 40점대가 조금 줄긴 했는데 확실히 저번보다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근데 선생님 보니까 조금 못 본 친구들은 제출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이쯤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출을 안 해서 근데 어차피 뭐 선생님만 보는 거고 뭐 이걸 못 봤다고 선생님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지금 모의고사 잘못 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쵸? 지금 모의고사 잘못 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결국엔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보고 그 최종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계속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좀 드러내놓고 그만큼 부족한 부분들을 좀 같이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그 페이지에 뭐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빨간색으로 오답률 높은 친구들이 요 한 문제, 12번 한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유전 문제니까 틀린 문제를 많이 틀렸다. 예, 바꿔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는 문제들은 그래도 다들 잘 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번 시험 결과보다 이게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킬러 문항 18번, 19번은 어려웠어요. 이건 이만큼 나올만 해. 이만큼 나올만 하고, 다른 유전 문제들도 뭐,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본인이 많이 틀린 거, 혹시나 남들이 많이 안 틀렸는데 난 틀렸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잘 분석을 해야 돼. 남들이 많이 틀린 문제를 여러분들이 틀린 거는 괜찮아. 정리를 하면 되고 괜찮은데, 남들이 별로 안 틀렸는데 내가 틀린 거는 정리를 조금 잘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수능 때 그런 것만 안 틀려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는 아무도 안 틀렸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은근 2번 문제를 좀 잘 푼 친구들, 점수가 괜찮은 친구들 중에서 2번 문제를 좀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녹말이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포도당, 글리코젠, 이산화탄소인데 설마 이산화탄소 여기 들어가진 않을 거고, 그쵸? 그래서 녹말이 포도당이냐 글리코젠이냐인데 일단 녹말이 글리코젠으로 바로 전환되는 건 없어요. 그런 과정은 없고 녹말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었다가 그쵸?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었다가 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다시 합성되는 일이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요 포도당이 녹말이 포도당으로 변환되는 요 1번은 소화를 의미하는 거야. 소화. 그죠? 여러분들이 녹말을 먹으면 소화가 되어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지. 그치? 포도당으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나면 이게 혈액을 통해서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포도당이 흡수가 되면은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가 흡수가 되면은 어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지. 혈당량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갔을 때 뭐가 나와요? 부교감 신경의 작용으로 해서 인슐린이 나오고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지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야? 그때 일어나는 일이 2번. 이거는 글리코젠 합성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간에서. 그지?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그렇게 되고 3번은 그럼 뭐겠어? 포도당이 물과 머시기로 분해가 됐으니까 3번이 그치? 세포호흡이지. 어. 그러니까 세포흡에서 분해 산물 요게 이산화탄소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억이 글리코젠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과정 2는 인슐린에 의해서 과정 2가 글리코젠 인슐린에서 맞고 디귿은 이산화탄소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거 맞죠?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뭐 뭔가 잘못 봐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3번도 뭐 안 틀렸어요. 뭐 종속변이 주작변인 구분 잘 하셨고 해석하는 거 잘 하셨어요. 꼼꼼하게만 보시면 실수만 안 하시면 이 부분은 뭐 크게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니까. 네, 다음 요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정리를 좀 해보면 홍역 같은 경우는 뭡니까? 홍역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지. 근데 사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을 때 바이러스는 독감이나 에이즈 요게 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없진 않아요.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홍역만 단독으로 바이러스병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 독감이랑 에이즈를 봤을 때 걔네들의 한 다음 순위 정도가 이제 바이러스병 중에 홍역, 그 다음에 소아마비 이런 애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안전하게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은 뭐예요? 고혈압은 병원체가 없죠. 병원체가 없으니까 그 뭐냐 비감염성 질병으로 여기서 나온 거고, 근데 비감염성 질병은 또 이제 병원체가 없다 뿐이지 원인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는 비감염성 질병 중에 대사성 질환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죠. 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 뭐 있지? 당뇨병, 이런 것들이 대사성 질환으로 나오죠. 말라리아는 뭐예요? 말라리아는 원생생물. 지금은 특징의 개수를 줬어요. 그 뭔가 특징을 주게 되면은 이 말라리아랑 곰팡이는 웬만하면은 그 특징을 다 가진다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웬만하면 요 특징이 많은 게 말라리아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지금 보면은 감염성 질병도 맞고 유전물질 가지는 것도 맞고 이게 이제 원생생물한테만 주로 얘기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매개곤충에서 옮겨진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다. 왜냐면 바이러스는 매개곤충에서 안 옮겨지나? 어? 바이러스는 옮겨질 수 있어요. 뇌염 이런 거 모기에 의해서 옮겨지거든. 근데 바이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씨 홍역에 바이러스 이게 그러면 이거 안 되나? 그래서 수능에선 이렇게 물어보기는 조금 그렇고 얘가 나오면 여기 나올 겁니다. 여기. 여기 나오면은 이게 수능에서는 조금 곤란해. 그래서 약간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라리아인데 말라리아가 매개곤충 이러는 거 맞냐?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뭐 한번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두 개. 그 홍역 같은 경우는 감염성 질병에 해당되고 유전물질, 바이러스 유전물질은 가지죠. 근데 매개곤충은 일단 요 문제에서는 제껴야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홍역이 B가 될 거예요. 아까 말라리아가 A고. 자, 그 다음에 고혈압 같은 경우는 감염성 질병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체가 없으니까 병원체에 대한 얘기는 아예 틀린 거예요. 고혈압은 아예 병원체가 없어. 그래서 특징 빵개 고혈압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옵니다. 네. 요거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할 수 없다. 요거는 다른 병원체랑 비교했을 때 바이러스를 구분할 때 많이 쓰는 거죠. 바이러스랑 프라이온도 요게 해당되긴 하죠. 프라이온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보통은 바이러스한테 독립적인 물질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세균처럼 세균이나 원생생물이나 곰팡이 같은 애들은 해당이 되고 바이러스는 안 되고. 자, 다음 5번.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생각보다 잘 풀었어요. 근데 분명히 세포주기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자, 세포주기는 항상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기. 그래서 간기냐 분열기냐에 대한 구분이 될 수도 있고 G1, G2M에 대한 분열이 될 수 있었는데 DMA 상대량을 얘기하면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량이 1짜리가 G1기가 되고 사이가 S기, 여기는 G2기랑 분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Q의 체세포 분열에서 기억 시기에서 관찰되는 세포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분열기지. 분열기 중에서도 지금 염색체가 분리되고 있으니까 후기에 해당되는데 뭐 괜찮아요. 이건 괜찮고 수능에서 이 후기를 구분하는 걸 물어보진 않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열기니까 여기 M기에 해당될 거고 여기는 요 구간 중에서 2번 구간에서 관찰되는 세포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 1에서는 기억시계 세포, 구간 1은 지원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G2기의 세포수는 이거 지우고 G2기는 지원기에는 아니 구간 1에는 없어요. 그렇죠? 구간 2에서가 많다가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B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멘트야. 은근 이거 쉬운 건데 은근 요거 헷갈려 하는 거 있어. 요 멘트는 누구한테 쓰는 거야?
요 멘트 자체가 무조건 상동염색체 관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거는 거꾸로 이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물어본 게 A와 B가 염색 분체잖아. 그래서 상동 염색체랑 염색 분체랑 이런 대립 관계로 개념을 대립시켜가지고 많이 물어본다고. 그래서 A와 B는 이렇게 헤어지는 건 염색 분체죠. 염색 분체는 뭐야? 복제된 애들이야. 그치? 그래서 이것도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답은 니은 2번만 맞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틀린 건 디귿 때문에 좀 틀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네, 그거 저 멘트는 저거 무조건 저거 보면 상동염색체다라고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보셔야 되고 어, 네, 일단은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표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 A에서 C 네, 특징 기억에서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수, 척수, 중간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개수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 뇌줄기 구성하는 거 연수랑 척수 안 되죠. 중간뇌. 그치, 뇌줄기 뭐뭐 했어? 뇌줄기는 연 순서대로 할게요. 중간뇌, 아씨, 뇌교, 그 다음에 연수가 되지. 중뇌연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나오는 거는 동공의 크기 조절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중간내지. 근데 중간내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아마 좀 틀리지 않을까 싶은데 동공 크기 조절은 뭐가 있어? 교감과 부교감 다 있지, 그치?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은 중간내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교감 신경은 동공을 조절하는 거라도 교감이기 때문에 척수에서 나와.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되는 거야, 그치? 이거 뇌절기 조절한다가 요것도 두 개였죠. 그래서 요 문제는 좀 두 개 겹쳐가지고 단순 개수로만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어. 그 다음에 방광의 수축과 연 이것도 유해랑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교감과 부교감 다 있잖아, 그치? 근데 교감, 부교감 다 이거는 척수. 그래서 교감신경은 그런데 부교감신경까지 척수인 건 방광밖에 우리가 생원에서 안 나와서 척수랑 관련돼서 방광이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래서 지금 얘는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요 세 번째 거부터 해석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는 거 기억이죠. 그래서 얘가 기억의 특징이 될 거야. 기억의 특징인데 그럼 나머지 두 개인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혼자 동그라미인 얘가 뭐냐? 얘가 척수가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척수가 B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니은은 척수가 안 되고 디귿은 척수가 해당이 돼. 그래서 이 둘 중에 척수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밑에 거죠, 밑에 거. 그래서 얘가 디귿, 아이고, 맞죠? 디귿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니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니은 특징이 해당이 얘는 그럼 여기선 둘 다 지금 AC 구분해야 되니까 둘 다 동그라미니까 니은 의미 없고 디귿이 요건 동그라미 요건 X가 될 거죠. 동그라미 두 개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A와 C가 차이가 나니까 이 차이 나는 걸 보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에서 빠지는 거 연수가 되겠지. 그래서 연수가 C, 중간뇌가 A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 기억니은 디귿 다 맞아요. 재채기 반사가 여러분들이 조금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재채기, 기침, 또 뭐 있지? 하품 이렇게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반사 운동은 다 무슨 반사야? 다 연수 반사야. 이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 잘 안 나오는 거라 조금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다음 7번 생물 다양성. 뭐 요거도 3.4%면은 누군가 실수해서 하나 네.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맞죠?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이건 그래서 무조건 다양성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맞는 거고 아마 틀렸으면 여기서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종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 맞고 그 다음에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다양성이 높은 거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옵니다. 다음 표 가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그 다음에 나는 종 사이 상호작용의 예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1과 2는 기생과 상리공생이야. 기생은 뭐야? 기생하는 쪽은 기생에서 이익을 보는 거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상리공생은 뭐야? 상리공생은 둘 다 이익을 보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생과 상리공생 했을 때, 자, 그럼 여기 손해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손해가 나올 수 있는 건 기생밖에 없죠. 그래서 2번이 기생이 될 거고,
3번이 상리 공생이 될 거예요. 음. 자, 이거는 요 예시들을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읽어보고 판단을 하면 돼요. 겨우살이가 다른 줄기에서 빼앗으니까 이걸 상리공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얘가 2번의 예시가 될 거고 기생의 예시가 될 거고 지으류라는 건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생물체긴 해요. 지으류가 단독의 생물체는 아니야. 그래서 균류와 녹조류가 공생하고 있는 공생체입니다. 두 종이.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한 덩어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으류라고 부르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으류가 어떤 특정한 종의 생물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만 손해고 나머지 다 이익이니까 A와 B는 이익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1번의 얘가 아니라 2번의 예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요거 항상 개체군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개체군, 군집은 항상 조건이 같은 종이냐 군집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종이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같은 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우류가 공생체긴 하지만 같은 종은 아니기 때문에 개체군이라고 묶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드디어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자, 요거도 요 모양이 나오긴 어쨌든 표로 정리를 해야 되고, 여기서 조금 이제 포인트라고 보면, 비율로 얘기를 했을 때, 비율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비율들을 어떻게 적절한 미지수를 잡는 거.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뭐, 시점이, 두 시점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표를 그리세요. 어차피 필요한 길이가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공간이 부족해도 얘만 완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할 필요도 없어. T1과 T2의 그 사이의 변화량 K 값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길이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 그 다음에 전체 길이는 웬만하면 나와요. 자, 뭐 여기는 그림으로 봤을 때 A는 다 보이는 거니까 니은이 될 거고요. 여기 굵은 거 마이오신만 보이는 거 디귿이 될 거고 가든 거 액틴만 보이는 거는 기억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알아보시면 되고 이제 해석을 해야지. 먼저 T1에서 디귿의 길이는 니은의 2배래.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디귿의 길이는 니은의 2배. 그럼 니은이 x라고 치면 디귿이 2x가 될 거야. 자, 기억을 선생님이 사용하는 방식대로 하면 알파, 베타, 이감마라고 볼 수 있고요. 변화량은 k, 마이너스 k, 2k, 얘도 2k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길이는 니은의 7배래. 그럼 니은 때 x였으니까 7x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시점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시점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시점 t1일 때 기억의 길이랑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기억의 길이를 알아야 니은의 길이를 구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요 셋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 전체 길이 x의 관계는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이걸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요거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2알파는 모르니까 그냥 두고 x는 x가 7x지. 여기까지 바로 할게요. 7x는 이거 문자를 겹쳐가 좀 그렇다. 2알파 더하기 베타가 2x 그 다음에 감마가 요거 2감마인데 이미 얘가 2감마야. 2x 그래서 4x니까 2알파는 3x죠. 이거 표현을 하기가 분수가 나와. 뭐 분수로 그냥 쓰셔도 되는데 선생님 분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 계산할 때 헷갈려. 그래서 얘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 아씨, 잠깐만 일단 살려두고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은 알파가 제일 작잖아. 알파가 표현이 안 나잖아. 그래서 알파를 2분의 3 x라고 두잖아. 어차피 우리는 내 맘대로 미지수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를 3x라고 표현을 할게. 3a라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x가 2a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다시 a로 표현하면은 3a, x가 2a가 된 거야. 2a. 그럼 x가 2a가 된 거야. 4a. 얘는 14a가 된 거지. 이거 되겠어요? 뭐 불편하면 그냥 분수를 해도 돼. 그냥 내가 계산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수학 잘하잖아.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의 변화량 k야, k. 지금 요 k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거든. 근데 지금 k를 구하려면 같은 구간에 대해서 그 시점마다 기간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 지금 베타가 2개 나왔어요. 자, 얼마 차이? a 차이야. 그래서 k는 a야. 대신에 얘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길이가 반대야. 무슨 말이냐? 지금 밑에가 길잖아.
전체 길이는 얘가 길고 얘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얘가 길어. 밑에가 짧아. 근데 얼마 차이야? K니까 A 차이야. 그래서 얘가 2A가 돼야 돼. 얘는 4A야. 그럼 얘가 2K잖아. 얼마 차이 나도 2A 차이 나야 돼. 근데 누가 길어? 위에 게 길어. 그래서 2A가 돼야 돼. X는 얘도 2K야. 얘가 위에가 길어. 밑에가 길어야 짧아야 돼. 12A야. 됐죠? 요렇게 완성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꼭 길이로 안 나와도 지금처럼 비율로 나오면 비율로 나온 문제가 최근에 요번에 6월 달에 비율로 나왔었죠. 그래서 비율로 나오면 몇 배 몇 배다 이렇게 나오면 요런 식으로 미지수로 정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넘어가도 돼. 필요한 거 찾으면 돼. 자, X에서 단면의 길이가 A인 부분 어딥니까? A인 부분은 니은이었어. 니은. 니은. 사실 X에서면 니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래서 요 부분의 길이는 두 배의 니은이야. 두 배의 베타야. 근데 어차피 그냥 비교만 하니까 T1일 때가 짧냐? 베타는 T1일 때가 짧은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T2일 때 기억 더하기 디귿분의 A 되거든? 계산을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T2일 때니까 기억은 2A고 그치? 2A. 그 다음에 디귿은 또 2A. 지금 A대가 필요하거든요. A대는 2베타 2감마야. 요거도 암기하고 계세요. 2베타는 요거잖아. 근데 T2니까 여기다 2배 하면은 6A가 될 거야. 근데 요거는 이미 2감마야. 그래서 얘 2A가 될 거야. 얼마예요? 8A예요. 8A. 8A. 그러면은 4A분의 8A니까 맞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맞아 뭡니까? 기억 분의 디귿의 길이가 또 T1일 때가 크다라고 물었는데 T1일 때 기억은 얼마입니까? 이거 T1 때 기억 분의 디귿은 3분의 4야. 3A분의 4A니까 T2일 때는 2분의 2야. 얘가 크네요. 그쵸? 얘가 1 넘어가고 얘는 1이니까 2분의 2 1이니까 T1일 때가 크다. 맞네요. 그래서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나옵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한 문제인데 정리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편하게 풀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T1이랑 T2 시점이 나오면 그냥 마음 비우고 저 표를 그리자 라고 생각하시고 다 완성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볼 때 시간 없잖아. 다 완성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뭐야? 이것만 찾으면 일단 시작하는 거 이것만. K는 A다. K는 뭐다? 이거 찾으면 밑에서 넘어가서 사실은 이제 밑에 기억 니은 디귿에서 원하는 길이만 찾으면 돼. 네, 문제를 잘 설계하면 설계할수록 이 빈칸을 최대한 많이 채워야 답이 나오도록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래서 일단은 요런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요 유형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차근차근히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돼. 알겠지? 자, 다음 10번. 핵형 분석 문제입니다. 기본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지금은 X 염색체를 제외했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종이야. 그러니까 뭔가 X 염색체, Y 염색 제외하고는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X 염색체를 제외했기 때문에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해는 6이라고 알려줬어요. 여기서 두 개는 하나고 1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만 2번의 세포입니다. 자, 일단은 개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개수로 접근하기 가장 편해요. 얘는 핵상이 얼마? n인데 염색체 개수 3개지. 즉 뭐야? 요거랑 개수 차이가 없죠. 생략된 염색체 없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X 염색체 여기 원래 없다라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뭔지 몰라도 Y가 있겠죠 하나. 그렇지. X가 없으면 Y 있어야지. 그래서 얘는 수컷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2N인데 염색체가 4개밖에 없네? 근데 뭐라 그랬지? 얘도 6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뭐야? 두 개가 어디로 갔지? 없었던 얘기지. 두 개나 생략돼서 둘 다 뭐야? X 염색체야.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X 염색체가 두 개나 있었다는 거지. 얘는 뭐야? 여자예요, 여자. 마지막 얘는 뭡니까?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네. 얘는 5예요. 말이 안 돼. 얘는 5예요. 말이 안 되죠. 6개죠. 6개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삭제됐어. 하나가 X 염색체야. X였는데 X 염색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Y도 있다는 얘기지. 수컷이 둘, 암컷이 하나야. 근데 두 개가 1이라고 했지? 그래서 지금 1번이 수컷이고 2번이 암컷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거시면 돼요. 자, 됐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봅시다.
자, 방어작용 문제죠. 이게 한 병원체의 항원의 종류가 꼭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급 생명 한 것까지 생각하면 항원 결정기에 대한 얘기를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됐고. 그래서 요 A라는 병원체는 지금 기억과 니은이라는 두 개의 항원. 그다음 B는 기억. 저거 여기 적어볼까? 기억, 니은. 그다음 얘는 니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세균이에요. 병원체예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이건 뭐 됐고 1에서 5 됐고 그다음에 1에서 3에서 A에서 C 중 하나만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의 혈청 가, 2의 혈청 나. 여기 지금 1, 2, 3번의 혈청인 거죠.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거 자, 그래서 지금 병원체 A와 반응을 시켰더니 플러스가 지금 반응을 했다는 얘기야. 즉 뭐야? 지금 A는 가나다 전부 다 반응을 했어. 왜겠어? 야, 일단 혈청에는 뭐가 있어요? 혈청에는 항체가 있다고 했지. 이런 거 지금까지 헷갈리면 안 돼. 항체가 그럼 지금 어쨌든 간에 항체를 다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A는 기억에도 반응을 할 수 있고 니은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 이제 되겠죠. 자, 근데 1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번은 A와 반응했고 B와는 반응을 했는데 C는 반응을 안 했어. 그러니까 C한테는 니은만 있는데 니은이 없으니까 반응을 안 했다는 거지. 지금 없는 걸로 해석하시기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반응했으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얘 C랑 반응했으니까 니은 없어. 그래서 1번한테는 기억만 있는 게 되겠죠. 많은 지울까? 어차피 계속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다 됐네. 얘는 기억만 있는 B랑도 반응했고 니은만 있는 C랑도 반응했으니까 여기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항체가 다 있겠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B가 빠졌으니까 니은에 대한 항체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가가 아니다. 가는 기억만 있으니까 기억만 있는 B랑 반응을 한 결과일 거야. 그치? 얘는 B를 맞았는데 B가 누가 맞았냐면은 아니구나. 1번이 B를 맞았다고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기억과 니은 다 있어. 하나만 맞았는데 기억, 니은 다 있는 거는 A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A. 그 다음에 3번은 니은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는 이렇게 됐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 A와 B를 3에서 분리했대. 3은 어떻게 돼? 3은 지금 니은만 있네요. 니은에 대한 한 놈한테는 혈청, 한 놈한테는 기억세포를 주사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는 처음 주사할 때 항체가 없기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를 주사했을 때 2차 면역이 일어났지. 많으니까 2차 면역이 일어났을 때 이때 뭘 넣은 거야? 이때 기억세포 자체를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처음부터 항체가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A를 다시 한번 주사를 했을 때 저거 1차 면역이 일어났어. 그치? 이때 주사한 게 혈청이야, 혈청. 여기는 혈중 항체라고 돼 있네요. 혈청.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없어진 거죠. 해석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에서 1에게 A를 주사했다. 가에서 1에게 A를 주사했다? 아니죠. 가에서는 1에게는 B를 주사했죠. 그 다음에 구간 M1이 지금 여기지. M1에서는 기억세포, 가 형질세포로 분해된 거 맞고, 요거는 순서 뒤집히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또 거꾸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 지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자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렇게 낚시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서 자주 낚시를 한다. 이런 거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간 M2에서는 체액성 면역은 항체가 있으면 당연히 일어난 거예요.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여기서 또 자주 물어보는 게 구간 M2에서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 있냐라고 물어보면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왜? 어떻게 알아? 여기서 지금 얘가 처음에 넣어준 거는 혈청 넣었잖아. 항체 넣어줬잖아. 기억세포 원래 안 넣어줬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나왔다는 거는 이때 이제 그 비세포가 비림프가 분화해가지고 형질세포 만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분할을 해서 일부는 형질세포인데 일부는 기억세포가 되니까 형질세포가 나왔다는 건 기억세포도 나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다음 봅시다. 자, 요 문제 오답률 굉장히 높아요. 저 킬러 문제 제외하고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계산을 잘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물론 이제 우점종을 직접 계산하는 거는 사실 수능에서 물어보기에는 조금 너무 계산이 더럽지 않나 싶긴 한데, 자, 항상 우점종 알아볼 때는 상대값이 필요한 거야. 절대값이 아니야. 알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피돈 요거밖에, 상대값은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합시다. 그래서 다 계산하면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필요한 거부터. 먼저 A가 출현한 방형구의 수는, 방형구의 수랑 관련된 건 뭐야? 빈도죠, 빈도. 빈도예요. 지금 방형구가 10개야. A의 빈도는 0.5고요. 이게 빈도의 개념 어떻게 돼요? 전체 우리가 측정하는데 사용한 방형구의 수분의 빈도라는 게 고놈이 발견된 방형구의 수거든. 그치?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10개를 썼는데 0.5가 나왔대. 그럼 몇 개여야 돼? 5개가 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0.5로 나온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중요치, 중요도는 뭡니까? 중요치가 이제 아까 요거지. 우점종을 결정할 때 중요치 혹은 중요도라고 하는 게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를 그냥 더하면 안 되고 다 상대값으로 바꿔야 돼요. 상대값은 뭐 분의 뭐 이렇게 간다고. 근데 사실은 어차피 얘네들은 비율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큰 놈이 커. 무슨 말이냐? 지금 개체수를 봤을 때 개체수랑 관련된 게 밀도잖아요. 전체 개체수 분의 고놈의 개체수가 상대 밀도야. 그래서 개체수는 B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개체수 상대 밀도 1등은 B야. 그다음에 상대 빈도도 지금 1등이 B죠. 그쵸? 아니 그냥 빈도에 그냥 빈도 중에 제일 큰 게 이거잖아. 상대 피도는 요게 43이고 30이면 전체 요 물음표는 요건 수능에서 한번 썼던 거예요. 물음표는 다 합이 100이다라는 걸로 계산을 하시면 25%가 될 겁니다. 근데 얘가 1등은 아닌데 얘가 1등이잖아. 2등이잖아. 근데 만약에 수능이라면 이거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봤을 때 크고 하니까 다 계산했을 때 얘가 제일 크겠구나 정도로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얘가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 피도는 거의 2배 차이 나는데 아니 빈도는 거의 2배 차이 나는데 피도는 조금 차이 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냥 가도 돼요. 굳이 구해야 된다. 그럼 얘도 합을 구하면 아마 100마리 나오죠, 이거? 맞나? 아니네, 120마리구나. 쏘리. 그래서 120분의 30, 120분의 54, 120분의 36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근데 언제 계산하니? 나눠 떨어지도 않는 거. 그래서 적당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C, 디귿. A의 상대 밀도. 이거 A의 상대 밀도는 비교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겠지. A의 상대 밀도는 전체 120마리 중에 A가 30마리예요. 곱하기 100을 하긴 해야 되는데 둘 다 어차피 할 거니까. 그다음에 상대 C의 상대 피도는 이건 계산이 되어 있죠. 25%, 100분의 25.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해야겠네. 요거 해서 퍼센트 만든 거니까. 그럼 이게 결국 4분의 1이지 않소.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엄청 복잡해 보여도 사실 계산이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니고, 사실 이게 오답률이 44%가 나올 거냐는 좀 의문이 되긴 해. 그래서 혹시나 빈도나 피도나 밀도 개념을 아직까지 좀 헷갈리시면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조금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생태계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려. 그래서 생태계도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좀 어려워해서 정리를 조금 해줄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자, 다음 볼게요. 꼭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오답률도 그렇게 높진 않네. 자, 정상인의 지금 A라는 건 당뇨병 환자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그 문제지. 당뇨병이 버전이 두 가지야. 1형과 2형인데 사실 지금 문제처럼 1형과 2형 자체를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1형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인슐린의 분비가 안 되는 거였어. 그렇지, 인슐린의 분비가 안 돼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베타 세포가 파괴됐기 때문이지. 이게 이걸 해석하는 것만 물어본다 보니까 얘가 어린애에서 많이 걸리냐 어른에서 많이 걸리냐 이것까지 물어보기는 조금 그렇지.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 형은 뭐예요? 이 형은 인슐린이 분비는 되는데 분비된 인슐린에 대한 작용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수용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체가 맛이 가셔가지고 작용을 안 하는 걸 우리가
2형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1형, 2형은 괜찮아. 이거 몰라도 돼.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렇게 인슐린 아예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작동을 못해서 당뇨병이 걸릴 수 있다. 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두 개를 구분하려면 당연히 인슐린을 봐야지. 혈당이 당연히 당뇨병이니까 당연히 조절 안 돼서 높을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슐린이 있냐 없냐만 구분합니다. 있냐 없냐. 있어 없어. 있어. A가 정상인보다 인슐린 있어.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오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죠.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기억처럼 베타 세포가 파괴된 건 아니야. 그다음에 니은번 글루카곤의 농도는 자, 그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길항적으로 작용을 하죠. 요렇게 좀 정리해 두세요. 인슐린의 농도는 뭐에 비례한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혈당량이랑 비례합니다. 혈당량이 높을수록 인슐린의 농도는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의 농도는요. 반대잖아. 기당작용이잖아. 그러니까 반대지. 그러니까 혈당량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거야. 혈당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혈당량을 보면 돼. T1이랑 T2 중에 정상인 기준이니까 T1이랑 T2 중에 당연히 T1이 혈당량이 높죠. 그치? 그러니까 글루카곤은 반대로 T1일 때가 낮은 게 맞습니다. 이 논리 잘 보시고 글루카곤을 직접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선생님도 처음 보는 것 같아. 근데 충분히 물어볼 수는 있어. 그 다음에 T1일 때 혈액에서 체세포로 유입되는 포도당의 양, 이게 누구 얘기냐, 누가 하는 거냐면 인슐린의 역할이라고 알아보셔야 되죠. 결국은 인슐린이 많아야 인슐린의 역할도 많아지지. 그러니까 요 문자는 이 T1일 때 인슐린이 누가 맞냐라는 거야. 그래서 A에서가 정답이 맞냐? 이거 그냥 자료 해석이죠. T1일 때 지금 T1이잖아. 어떻게 돼? T1이잖아. T1은 물론 이렇게 미세한 차이를 물어보면 좀 곤란하긴 해요.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 T1은 그래도 정상인이 그래도 많아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인이 그래도 많아서 A에서가 더 많다라고 보면은 좀 그래. 두 번째. 아 미안해. 그거보다 이거는 그게 중요하네. 얘가 어차피 당뇨병 환자잖아요. 그쵸? 당뇨병 환자니까 어차피 인슐린이 작용 안 하네. 그러니까 요게 인슐린이 해야 되는 요 역할이 A에서는 안 일어날 거야. 그치? 오, 선생님 실수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작용을 안 하니까 인슐린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작용이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농구에 관계없이 무조건 A에서가 적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드디어 유전 문제가 나왔어. 오답률이 올라갔어. 30% 육박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표는 유전자형이 EEFFHH고 선생님 이거 이번 주에 몇 번 얘기했죠. 유전자형을 이렇게 주면 뭐다? 누구를 보다? EN 알려준 거야. EN을 찾아라라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여기 수컷이라는 거를 또 줬는데 요거도 얘기했어요. 수컷이든 아니든 유전자형을 이렇게 주면 어쨌든 모든 유전자형이 두 쌍씩 다 갖추어졌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얘는 성염색체에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수컷이니까 다 상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염색체 신경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고. 자, 그래서 1번은 지원기의 세포래. 여기 아까 1에서부터 형성된 세포라는 요 멘트가 뭐냐면 우리가 자주 보는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요렇게 갔을 때 뭐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 중에 뭐냐? 1, 2, 3, 2, 3, 2, 3, 4 중에 뭐냐 이거거든. 근데 1번은 줬어. 이렇게 알려주면은 얘는 라지 E, F, H, 아이고, H 중에 대문자, 소문자면은 두 개, 한 개, 한 개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1번이 지원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N이고 나머지 하나는 EN이래. 그러니까 EN도 하나 있으면 남은 EN 얘밖에 없죠. 얘는 어떻게 돼? 그래서 EN짜리는 4개, 2개 해야 돼. 4개, 2개 될 수 있는 거 얘밖에 없어요. 얘가 지금 2고 0이니까 얘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형성된 N을 보면 2번과 3번은 둘 다 이제 N이 2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N인데 그 중에 2번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이 2번이 될 거야. 근데 사실 대문자인 어차피 둘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얘가 일단 대문자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3번이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 있어. 어디 쪽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머지 조건들로 이제 그런 관계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게 B와 D가 더해서 3이래. 자, 여기서 더해서 3이 나오는 거는 1 더하기 2야. 1 더하기 2야. 그러니까 B가 1이거나 D가 2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 요거 때문에 2번은 이미 위치가 결정됐어.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D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1번이 아니라 하나는. 요게 1이 되는 순간 얘도 지원기가 돼야 돼. 나머지 하나는 2여야 되니까 B가 2가 되겠죠. 얘가 1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F가 둘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3번이 있는 거겠죠. 그럼 지금 2번한테 대문자 F가 있으니까 이쪽에 대문자 F가 있는 거고 이쪽에는 소문자 F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3번에 스몰 h가 있어요. 얘한테 스몰 h가 있으니까 이쪽에 라지 h가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끝. 자, 그러면 이제 C만 찾아주면은 이쪽에 스몰 h가 있으니까 2번한테 스몰 h가 없어야 돼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1개, D가 1개, B가 2개, 0개니까 더해서 맞고요. 2는 감수 2분열 중기가 3단계 세포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세포 1개당 스몰 f, 그 다음에 h. 1번 같은 경우는 스몰 f 1개, h가 1개 있어요. 합쳐서 2개고 3번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스몰 f 1개, h 1개 있죠. 얘도 1 더하기 1,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 맞습니다. 5번이 될 거예요. 자, 다음 15번 볼게요. 자, 15번도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오답률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잘 한 것 같아요. 막전이 문제고 지금은 시냅스가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도 시냅스가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시냅스가 있을 때는요. 이 시냅스가 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 미안.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방향성이 있죠. 방향이 딱 그 주어진 방향의 역방향이면은 역방향은 안 된다. 가지 못한다. 두 번째가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지.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원래보다 반응 속도가 더 뒤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지금 전체가 4ms고 1, 2, 3, 4는 D1부터 D4까지 중에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일단은 자극점이 D1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극점은 뭐 시냅스랑 관련 없이 둘 다 동일하게 0 더하기 4초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겠지. 4초일 때는 마이너스 70이야 되니까 두 개가 똑같이 마이너스 70이 나오는 3번이 D1이 되는 거는 자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를 구성하는 뉴런은 2cm고 B를 구성하는 1cm야. 자, 지금처럼 시냅스가 어딘지 모를 때는 시냅스의 위치를 모를 때는 일단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점이 발견이 될 거야. 자, 지금 볼게요. 자, 먼저 A의 속도 2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 D2 같은 경우는요. 빨간색으로 할까? D2 같은 경우는 자, 1cm 떨어진 지점이야. 그래서 A 같은 경우 만약에 시냅스가 없다면 A 같은 경우는 1초가 걸려. 그래서 1 더하기 3초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쏘리. A의 속도가 그 0.5초 걸리죠? 0.5 플러스 3.5가 돼야 하고요. B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3초가 돼야 돼. 근데 지금 B에서 3초일 때 마이너스 80이 2번 있거든. 그쵸? 그래서 얘가 D2인 거야. 이러면 시냅스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자, 봐봐요. 시냅스는 시간이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증가해야 돼. 이동 시간이 증가해야 돼. 그만큼 반응 시간은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3초가 있잖아요. 시냅스가 없을 때 3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시냅스가 있었다면 이 D2부터 D3, D4 사이에는 3초인 지점이 있을 수 없어. 만약에 시냅스가 있었다면은 D2는 이 3초보다 줄어야 돼. 이해돼요? 가장 가까운 점이 D2인데 만약 시냅스가 있다면 그 D2에 해당되는 3초 반응 지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D2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냅스가 없는 거기까지는 무사히 가는 거지. 이해돼요? 얘는 몰라요. 얘는 몰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D3라고 했을 때 없다고 가정하면은 이번에는 A가 슉슉 가서 2초니까
A가 1 플러스 3이 돼야 돼. 마찬가지야. A가 1 플러스 3인데 3일 때 마이너스 80이 있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다. 얘도 만약에 시냅스가 있었다면 이게 3초보다 줄어야 돼. 그쵸? D2는 이미 결정 났고, 그러니까 D2가 될 수는 없고, 얘가 시냅스가 있다면 오히려 더 D3보다 가까운 지점에서 시냅스가 있어가지고 원래보다 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말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건 아니란 말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도 없다고 가정해서 얘가 D3라고 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D3를 없다고 가정해서 D3를 계산했는데 그게 맞았잖아. 그러니까 D3까지는 시냅스가 없는 거야. 결국 이 중에 하나 있어야 되죠. 그래서 A는 여기 시냅스가 있는 거예요. D3랑 D4 사이에. 하나의 시냅스 존재한다 했으니까 있기는 있어야지. 그치? 남아있는 점이 D4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자, 그렇다면 이 D3는 B 입장에서는 2초를 가기 때문에 2초 가서 2초 반응이어야 돼. 근데 지금 그래프에서 2초 반응하면 0이 돼야 돼, 0. 근데 30이야. 30은 1.5초거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원래 예상한 시냅스가 없다고 생각했을 시간보다 더 늦어진 거지. 30이면 2.5초 가서 1.5초 받으니까 0.5초 늦어진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중간에 뭔가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D2랑 D3 사이에 시냅스가 있는 상황이에요. 시냅스 나올 가능성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시냅스에 관련된 문제들은 좀 봐두시고 방금 자, 시냅스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일단 시냅스를 없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는 얘가 그 더 가까운 지점 시냅스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반응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지점에서 반응 시간이 최대로 딱 없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가 딱 찍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시냅스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D2가 맞고요. 기억과 니은은 얘는 시냅스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어. 0.5초니까 3.5초 반응이에요. 기억은 가는데 0.5초 걸리니까 3.5초 반응해야 돼. 0.5, 3.5는 대략 이쯤이야. 대략 마이너스 70 얼마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뭐냐면 D4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냅스까지 거쳐서 원래대로면은 가는데 3초 걸려서 3 플러스 1초인데 지금 시냅스 때문에 이거보다 더 느려진 거야. 3초는 길어지고. 그러니까 1보다 더 작은 여기 어딘 가거든. 근데 얘는 어디를 잡더라도 마이너스 70대는 안 되죠.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70인데. 그치?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마이너스 70 얼마 얼마. 얘는 마이너스 뭐 60 얼마, 50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50 얼마.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1보다 작아지죠. 값 자체는 위에 게 크지만 음수라서. 그 다음에 D1과 시냅스 사이 거리. A에서는 시냅스가 D2랑 D3 사이 있고 B는 D3, D4 사이, 쏘리 바뀌었네. 그러니까 A보다 여기 지금 위치를 보면은 그 A가 더 멀죠. B가 더 가깝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예. 시냅스에 나왔던 특히나 요 문제에서 나왔던 논리는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돌연변이 문제입니다. 돌연변인데 요번에는 뒤에 킬러가 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돌연변이는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가와 나 유전자는 모두 X염색체 있고요.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돌연변이는 누가 돌연변이라는 걸 알려주면은 그나마 쉬운 거고 누가 돌연변인지를 안 알려주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누가 돌연변인지 모르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자녀 4가 돌연변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번 풀어볼 만한 거예요. 자, 지금 자녀가 4명이나 있죠. 자, 자녀 4가 돌연변이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자녀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녀 1, 2, 3은 모두 다 정상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얘는 성별을 모르니까 일단은 지금 성염색체라서 성별이 중요해요. 자, X염색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들과 어머니 관계예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녀 1번 있는데 얘는 가와 나가 둘 다 없어요. XX. 근데 이게 누구한테 온 거야? 엄마한테 온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 3 같은 경우 남자예요. 정상 남자. 얘는 기억 가가 있고 나가 없어. 나가 없어. 요건 어디서 왔어? 엄마한테 온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엄마는 가병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는데도 안 걸렸으니까 뭐예요?
가라는 병이 열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게 거의 고정 논리야. 남자한테 표현형으로 유전자를 세팅을 하고 그게 어떻게 여자한테 적용이 됐는가, 어머니에게 적용됐는가, 딸에게 적용됐는가. 자, 마찬가지야. 이번에 아빠와 딸도 있죠. 아빠는 간은 없고 나가 있어요. 근데 요게 딸한테 갔거든. 분명히 갔어. 근데 딸은 나가 없어요. 그럼 그 말은 나가 없는 유전자가 있는데 요게 엄마한테 뭘 받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요렇게 했을 때 나병이 안 일어났다는 거는 나라는 병도 병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부모님을 다 찾았어요. 부모님을 다 찾으면 결국 돌연변이는 이런 부모님한테 태어날 수 없는 자녀다라는 거거든. 자, 근데 지금은요,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면,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래. 그러니까 염색체 숫자가 바뀐 건 아니고, 그냥 전달을 되어야 되는 유전자가 전달이 안 된 것 뿐이야. 근데 봐봐요. 얘가 지금 자녀 4가 남잔지 여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얘가 가와 나를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자면은 물론 다르겠지만, 근데 지금 둘 다 열성이라서, 만약에 얘가 여자라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둘 다 잘못돼야 돼. 그래서 지금은 두 개가 이거 가와나 이런 유전자가 아무도 없거든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요 둘 다 부모님이 잘못 준 거야. 지금 하나만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이거 하나에 Y 갖고 있는 남자예요. 남자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만 잘못돼서 이게 될 수 있는 게 누가 있냐? 아빠한테도 하나 있고 엄마한테도 하나 있죠. 근데 지금은 잘 봐요. 이게 돌연변이는 염색체가 개수가 혹은 아니 유전자의 개수가 많아졌냐 적어졌냐 안 변했나 이게 중요하거든. 지금은 기억이 니은들은 그냥 바뀌었어. 그러니까 전체 유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거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미 아버지한테 Y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한테는 Y를 정상적으로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잘못된 거야. 엄마가 유전자 하나만 잘못.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요게 기억 니은이 되려면 가나가 되려면 둘 다 바뀌어야 되지. 근데 지금 하나만 바뀌었다고 있으니까 요게 가면서 가는 원래로 있는데 요 나가 없던 유전자가 나라 생겼어서 나가 없는 게 나로 바뀐 게 지금 돌연변이가 된 거고 지금 나가 없는 게 나는 병이 열성이었잖아요. 얘가 우성, 얘가 열성이니까 나가 우성은 대문자 비, 열성은 비 다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가 기억, 얘가 니은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돌연변이 치고는 그나마 수월한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나가 발현됐다. 어머니에게서 나가 둘 다 없어요. 발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B이다. 기억이 아까 이거였지. B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A가 잘못된 유전자인데 생식세포인데 잘못된 생식세포는 어머니에게서 온 거 맞죠. 아버지는 정상이어야 Y를 주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혈당형 문제요. 간단해요. 이거는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장 삼투압, 피의 농도랑 오줌 생성량이야. 근데 뭐 ADH니 이런 거 껴들지 말고 봐봐. 물을 마셨어. 물을 마셨는데 기억은 올라오고 기억은 니은 내려가. 자, 물 마시고 나면 오줌 생성이 어떻겠어요? 물을 마신 다음에 오줌이 많이 만들어지겠어? 조금 만들어지겠어? 당연히 많이 만들어지지.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이 마렵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이 그냥 오줌 생성량이에요. 오줌 생성량. 니은이 그래서 남아있는 혈장 삼투압입니다. 혈장 삼투압은 농도가 농도죠, 농도.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농도가 내려가는 게 맞겠지. 자, 봅시다. 오줌의 삼투압은 구간 1에서가 낮다. 근데 구간 1은 물을 마신 다음이에요. 3은 다시 원상복귀 됐잖아. 물을 마신 게 다 끝이 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뭐지? 어디가 높아야 돼요? 오줌이 많이 나올 때는 물이 많으니까 오줌이 농도가 낮아야겠지. 3번이 농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1이 낮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DH 농도는 언제 필요해? 언제 높냐면 몸에 물이 부족할 때 높아요. 몸에 물이 부족할 때 ADH 농도가 높습니다. 자, 구간 1과 구간 3을 똑같이 또 비교했는데 구간 1이 물이 많을 때 3은 물이 적을 때야. 자, 그럼 물이 많을 때 농도가 높아요? 낮죠. 이거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도 가능해. 몸에 물이 많아. 그럼 농도는 당연히 어떻겠어. ADH가 더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농도는 낮아요. 물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구간 2에서는 뭐냐면 지금 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셨던 게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시간에 따라서
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오면 아니, 분자만 봐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혈장삼투압이 이건데 2에서 올라가고 있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2에서 얘는 고정이 얘가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죠. 이제는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18번 오답률 80% 육박합니다. 예, 예.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첫 번째고, 뭐 그거 중에서도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모든 문제가 알면은 쉽고 모르면 어려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는 다는 가나다는 일단은 뭐 우성 됐고요. 두 개는 X 염색체, 하나는 상위 염색체. 이것 때문에 일단은 수월해요. 한번 볼게. 이거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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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자, 먼저 그 가계도는 항상 갑툭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갑툭튀 기억이 둘 다 있는데 여기 없어요. 기억은 병이 우성입니다. 이거는 요거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성인 거 판단했으면 기억병 걸린 남자를 봤을 때 여자한테 걸렸나를 봤는데 지금 한 명인데 걸렸어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음.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냐면 상이 하나가 있잖아. 근데 봐봐. 나가 여자가 걸렸는데 남자 안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성염색체 열성은 안 돼. 탈락. 근데 또 봐봐요. 어디 있지? 잠깐만. 나가 여기 남자가 걸렸는데 여기 여자가 안 걸렸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 성염색체 우성도 안 되는 거야. 야, 뭐야? 열성도 안 돼, 우성도 안 돼. 즉, 왜 뭐야? 상이야, 상. 근데 두 개가 X라고 있잖아. 둘 다 X야. 오. 됐죠? 어. 그럼 우리 디귿이랑 이 남은 게 디귿의 우열 관계랑 니은의 우열 관계. 요게 남았어. 얘도 여기다 쓸까? 라인 맞춰서. 니은의 우열 관계. 상. 그걸 찾으라고 이제 얘네를 찾으라고 여기에 조건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가계도에서 찾을 부분은 최대한 찾으면 그만큼 조건의 해석은 쉬워져. 알겠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스몰 a, 라지 b, 라지 d고 여기 기억에서 리을은 347a야. 이게 누구냐면은 여기에 집단 사람들이 347a. 자, 근데 뭐 가는 지금 다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가는 이미 우성에 X염색체 다 나와가지고 다 이미 이 사람 여자예요. 여자고 이미 다 나왔어. 그래서 우성이니까 얘 하나 있어야 되고요. 라지에 스몰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얘 열성이니까 스몰 A Y 이렇게 돼야 되고, 얘도 스몰 A Y야. 그러니까 스몰 A 하나 다 있는 거고, 얘도 뭐 그렇겠죠. 얘도 얘가 열성인데 여기 병이 아예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자니까 스몰 A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네 명 다 하나라서 A로는 사실 개수 구분이 안 돼요. 일단은 아이고, 일단은 A는 잠깐 접어두고, A는 뭐 금방 전부 다 하나니까 의미가 없어요. 자, B와 D를 한번 볼게요. 근데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우성 유전자는요. 우성 유전자는 뭐냐면 표현형을 바로 결정해. 있으면 우성이고 없으면 열성이야, 그냥. 자,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봐도 나 둘, 정상 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3번, 7번이 나가 둘이잖아. 나는 없어요. 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둘둘 나눠지거든. 됐죠? 자, 근데 그래도 별로 알 게 없어. 둘둘이라서. 자, D 같은 경우는 얘가 그래서 우성, 얘도 우성, 얘만 열성, 우성이다. 라지 D가 있으면 우성, 없으면 열성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네 명 중에 다가 발현된 사람은 한 명이래. 즉 뭐야? 열성만 한 명이잖아. 병이 열성이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나가 X염색체잖아요. 근데 얘가 두 개가 있잖아. 얘는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기 두 개 있으니까. 근데 봐봐라. 지금 얘가 여자고 대문자 D가 두 개면 우성동령이야. 우성동령은 무조건 그 밑에 자녀들이
근데 우성동령이 있는데 얘가 나올 수 있냐?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조건 부부거나 아니면 남매거나 둘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세대로 묶여야 돼. 그쵸?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부모고 기억 리을이 자식이거나, 혹은 니은 디귿이 자식이고 기억 리을이 부모거나, 요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요 사람 여자니까 디귿은 남자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근데 또 여기 뭐가 있냐면 2와 A가 유전자가 서로 같대. 그리고 2와 6은 다에 대해서 표현이 서로 다르대. 봐봐요. 지금 니은이 여자라는 게 확정이 돼서 이제 니은이 4번 아니면 A야. 근데 만약에 얘가 A라고 쳐봐요. A라고 치면 얘랑 2번이 요 다에 대한 표현이 같다며. 요 2번이 라지디라는 거야. 그러면 이 우성동령이니까 어때? 우성동령이니까 자녀 무조건 우성이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2번이랑 6번은 다에 대해서 표현이 다르대. 우성동령이면 자녀랑 표현력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우성동령이 아니라는 거야. 2번이 우성동령이 아니면 A가 우성동령이 아니라는 거거든. 자, 여기에 후보 4명 중에 여자는 A 아니면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은이 4번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과 니은 디귿이 커플이었잖아. 4번과 3번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남은 거 기억과 리을이 남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 이제 남은 게 뭐지? 남은 게 니은의 우열 관계가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3번과 아니 3번 4번은 3번 4번이 결정이 됐잖아. 4번은 대문자 T가 있어요. 그 말은 4번이 요거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거야. 근데 4번은 정상이거든. 그래서 병이 열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거 유전 정보 다 찾았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나는요, X 염색체가 아니라 상 염색체 있고요. 왜 이게 나오지? 6에서는 다가 아까 그래서 2번이 A랑 똑같다고 했지 않소? 그쵸? A가 누구지? 이러면 얘가 나가 병이 걸렸으니까 열성 없는 거. 얘가 7번이고 얘가 A겠네요. 얘란 말이지. 그럼 얘는 라지디 스몰디야. 요게 얘랑 똑같고요. 그럼 우성인데 얘랑 다르다고 했으니까 6번은 열성이어야 돼. 열성 맞네요. 마지막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다 중 한 가지만 발현될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8의 동생을 알아야 되고, 먼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나에 대해서 병이 열성이야. 그럼 6번은 정상이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A도 우성이에요. 그래서 얘가 열성이 나왔으니까 지금 둘 다 라지비 스몰 B, 라지비 스몰 B야. 6번이랑 A랑.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같은 우성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고요. 열성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죠. 자, 그 다음에 저 X염 색채 6번은 그래서 기억이 없고요. 디귿도 아까 다르다고 했지. 그럼 뭐였지? 우성이었지. 아, 맞나? 아, 열성이었지. 그럼 디귿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기억병 없고 디귿병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요 A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남자들로부터 일단 3번이 기억병 없고,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얘니까 디귿도 없네요. 디귿이 열성이면은 디귿 이렇게 되겠지. 근데 A가 그거를 4번한테 또 물려받아야 되는데 뭘 받았냐? 이러면 4번한테 라지비를 받았었네요. 라지비가 나병이죠? 아니다. 어우, 실수. 3번이 나가 있구나. 그쵸? 아우, 잠깐 미안. 3번이 나가 있죠? 그래서 미안해. 아우, 왜 이러냐? 기억이죠, 기억. 기억. 미안해요. 자, 기억. 그다음에 아까 4번이 둘 다 라지디였거든. 라지디 우성이네. 없어. 요렇게 됐어요. 어우, 만들기 어려워.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렇게 따져보면은 x 디귿 하나랑 y가 있어요. x 디귿 하나랑 기억 x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x 디귿이고요. 기억은 병이 우성이다. 디귿이 우성이네요. 그다음에 얘는 x 디귿에 기억 x야. 자, 봐봐. 지금 그냥 한 가지만 같은 확률이야. 그치?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될 확률이야. 근데 뭘 보든 다 한 가지네. 이거든. 그치? 얘는 무조건 한 가지 발현될 확률 1이고, 얘가 발현 안 돼주면은 한 가지만 발현되는 거다. 그치? 얘가 발현 안 되는 거는 얘는 병이 열성이니까 우성이겠네요. 그래서 4분의 3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한 가지만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이 나와야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거는 처음에 요 작업을 해서 이게 우성 요거 기억나시죠? 요 작업을 해서 나가 상이라는 거 밝혀야 쉬워요. 요걸 빼먹으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요 방법도 꽤나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나 상념색채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다 성이다 이런 조건이 났을 때는 얘가 성이 아닌 것만 밝히면 되잖아. 그래서 성이 아닌 걸 밝히기 위해서 이 우성성, 열성성, 열성 여자, 우성 남자를 다 적용을 해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아이고, 계속 했더니 슬슬 목이 아파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림은 척수로부터 신경 A에서 C를 통해서 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근데 이 문제는 약간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있긴 있어야 돼. 먼저 채성신경은 신경절이 없죠. 나머지 교감과 부교감은 있고요. 자, 지금 D3를 찔렀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 방향으로 신경이 전달돼야 돼, 흥분이. 근데 D3를 찌르면 만약 시냅스가 있다면 뒤로는 못 간단 말이지. 근데 셋 다 같다는 거는 시냅스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야, 여기는. 그 말은 뭐야? 전혀 없으면. 얘가 채성신경이야. 그쵸? 채성신경은 중추로부터 말초 그 기관까지 한 가닥이죠. 자, 그 다음에 C의 D2 같은 경우는 D2를 찔렀어. D3로 갔어요. 근데 D1으로는 안 갔다. 그러니까 D1과 D2 사이에 막히는 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D1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D1 사이에 D1, D2 사이에 시냅스가 있고 D2, D3는 연결되어 있는 거야. 왜냐면 시냅스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D2에서 D1으로 못 갔지 않소. 그쵸?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 둘 중에 여기가 다음이 더 기니까 뭐예요? 교감신경이죠. 그쵸? 그래서 C가 교감신경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D1, D2, D2, D3 사이에 간격이 같다라거나 이런 조건이 없어서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남아있는 B가 부교감 신경이니까 부교감은 지금 길이가 다 같다고 했을 때 교감보다 더 신경절 이전이 길고 신경절 이후가 짧아야 돼. 그렇게 되려면 리을에 있어야겠죠. 리을에. 그쵸? 리을에. 조금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조금 어거지스럽긴 해요. 이거는.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자, 됐죠? 그러니까 얘가 D3를 찔렀다면 여기를 찔렀다면 아무데도 못 가요. 그래서 B의 D3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A와 C, A가 지금 자율신경이 아니라 채성신경계죠. 요게 맞는데 그거 확인을 해보면 A의 말단은 채성신경 말단은 뭐냐? 채성신경 말단은 아세틸콜린이에요. 얘도 우리가 노르에피네프린 빼고 다 아세틸콜린이라고 했어. 근데 B는 부교감이니까 마찬가지. 앞이든 뒤든 다 또 아세틸콜린이야. 그래서 둘 다 같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라스트. 사실 이게 오답률이 더 높은데 18번보다 20번이 더 높은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난이도는 20번이 훨씬 더 높다고 봐요. 아마 그냥 얼마나 잘 찍었냐의 문제인 것 같아. 자, 이 복대립이 나와서 약간은 이 세 가지 형질의 어떤 특징들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한 애가 아니라 작년 수능이 이딴 식으로 나왔어요. 작년 수능이 훨씬 더 복잡했어. 이건 그나마 양호한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자, 가는 A와 A고 완전 다 알려줬어. 두 번째 B는 표현력이 다르대. 뭐야, 불완전우성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지금 가는 완전 우성이고 나는 불완전 우성이야. 뭐 A가 A- 스몰 A보다 완성이고 B가 스몰 A 이거 다 그러니까 가와 나는 모르는 게 없어요. 단 하나 어느 염색체이냐 이건 몰라. 연관. 자, 근데 다는 봐봐요. 다는 복대립이다. 근데 얘가 DEF가 있다고 했는데 뭐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빠진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가 없어? DEF 우열관계가 없어. 얘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어. 그거 찾아야 돼. 이게 목적이야. 지금 그러니까 목적이 DF 우열관계에다가 얘네들의 연관관계. 누가 연관이냐. 이거 두 개가 목적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아, 그 다음 여기 표현형이 세 가지다라는 거는
얘네도 불완전 없다라는 얘기야. 다 우성이 무성, 열성이 열성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최대 9가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염색체가 두 개니까 7번 염색체 거 한 덩어리, 8번 염색체 한 덩어리 해서 9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체 몇 가지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요 숫자를 소인수분해, 소수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인수분해를 해서 3개, 3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한 개짜리도 표현형 3개, 두 개짜리도 표현형 3개라는 거야. 근데 사실 두 개짜리가 표현형 3개인 거는 어찌어찌 만들어 보면 되는데 한 개짜리가 3개인 건 조금 곤란하거든요. 지금 그중에 누가 걸리냐면 A 같은 경우는 우성 열성, 열성 열성이라서 얘는 어떻게 있던 얘가 혼자 있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 얘가 AA 다시 아니면 A 다시 A 다시라서 이 두 가지가 나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곱하기 뭐십갱이라서 9가지 절대로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A가 혼자 있으면 방금처럼 2 곱하기 뭐십갱이는 9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A는 무조건 0관 7번에 있어야 돼요. 이제 남은 게 나냐 다냐 누가 있냐 이거야. 그럼 이제 요렇게만 지금은 B는 혼자 있다고 쳤을 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D 같은 경우는 우열관계를 몰라서 그 세 가지를 맞추도록 만들도록 이렇게 또 전개를 해야 돼. 어. 자, 근데 만약에 그 B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A와 B가 연관됐다고 해보자. 해볼게. A와 B가 연관됐다고 하면요. 지금 이게 연관됐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동형이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지금 A가 동형이거든요. 이거 스몰 A라고 쓸게요. 스몰 A랑 라지 B랑 스몰 A랑 스몰 B가 있어. 근데 여기는 둘 다 이형이라서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얘가 라지 A랑 라지 B, 스몰 A랑 스몰 B 이렇게 묶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고 스몰 A랑 스몰 B 아 쏘리 라지 A랑 스몰 B, 스몰 A랑 라지 이렇게 묶일 수도 있다. 둘 중에 뭔지 모르는 거야. 하나씩 해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상황이라고 하면 표현형이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야 돼. 여기서 총 세 가지가 나와야 돼. 그치? 그래야 이제 뭐 세 가지고 D, EF에서 세 가지도 어찌어찌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면 얘는 일단은 표현형을 볼게요. 우성의 비표현형이야. 얘는 열성의 중간 표현형이야. 그다음에 얘는 우성의 중간 표현형이고 열성의 비스몰 표현이야. 근데 다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3개 곱하기 4개가 돼야 돼 여기서. 탈락이야 탈락. 요건 안 돼.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인가? 그럼 얘도 우성이고 중간 표현형, 열성이고 라지비 표현형, 우성이고 스몰비 표현형, 열성이고 중간 표현형이야. 근데 이게 다 달라. 이게 또 네 가지야. 그러니까 A와 B가 연관이면 9가지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혼자 있고 B가 지금 혼자 있어요. B가 그래서 6번, 8번 혼자 있고 그 다가 7번에 이렇게 가와 다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이까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뭐 B는 혼자 있으면 라지비 스몰비 라지비 스몰비 하면 세 개 나오니까 그쵸? 라지비 라지비 그다음에 중간 스몰비 스몰비 이렇게 세 가지 나오잖아. 근데 A와 D가 어떻게 연관되어야 되냐? 근데 한쪽은 고정이에요. 봐봐. 한쪽은 아까 열성은 고정이지. 근데 이게 이제 우성이 뭐가 여기 라지디가 붙을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스몰이가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디냐에 따라 밑에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총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와야 되냐면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세 가지거는 네 가지 중 하나가 그 표현형이 서로 동일한 상황이 돼야 돼. 이해되십니까? 어. 요런 상황이 되도록 한번 짜보라 이거야. 곤란하죠. 여기에 D가 돼야 되는데 봐봐. 여기 D랑 E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표현형이 여기가 얘는 이제 우성이고 D가 돼. 열성이고 E가 돼. 얘는 우성이고 DF가 되고 열성이고 EF가 돼야 돼. 봐봐라. 지금 얘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동일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고려했을 때야. 그러니까 같을 수 있는 건 요렇게 둘이 같거나 요렇게 둘이 같아야 돼. 이미 우성 요렇게 둘은 같아봤자 뒤에 표현형이 같아도 우열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결국 다른 표현형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한 세트는 무조건 표현형이 같아야 지금처럼 표현형 세 가지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미 A에 대해서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A가 우성끼리 표현형이 같거나 열성끼리 표현형이 같아야 돼.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표현형이 같으려면은 D가 EF보다 우성이 돼야 되죠. 얘가 표현형이 같으려면 E가 우성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F는 제일 큰 우성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닐 수도 있잖아.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얘가 A랑 D 이렇게 엮인 게 아니라 이번에 초록색으로 해볼까? 이번에 여기에 E가 엮였고 여기에 D가 엮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우성이고 E, 열성이고 D, 우성이고 EF, 열성이고 DF거든? 뭐야? 요렇게 둘만 바뀐 것 뿐이야. 우열만 바뀐 거야. 마찬가지에서 요렇게 둘이 같으면 안 되고 요렇게 둘 중에 하나가 같거나 요렇게 둘 중에 하나가 같아야 돼. 요렇게 둘이 같으려면은 E가 F보다 우성이 돼야 되고요. 요렇게 같으려면은 D가 EF보다 우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F가 더 우성일 수밖에 없어요. 제일 우성일 수는 없어요. 한번 해볼게.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요 둘 중에 하나는 같고 하나는 달라야 돼. 자, 만약에 요렇게 둘이 같다고 쳤을 때 그럼 E니까 E가 있으면 얘는 F 표현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하고 그래야 다르지. 얘네들이 같으려면은 D가 우성해야 돼. 요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쪽이 같고 이쪽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쪽이 같으려면 E가 F보다 우성이 돼야지. 그렇죠? 여기는 다르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요게 이제 만약에 D가 F보다 열성이면 얘가 D가 F가 나오고 얘가 잠깐만 나 헷갈렸어. 요게 지금 요게 같고 다르가는 거지. 다르려면은 E가 F보다 우성이고 F가 D보다 우성이 돼야 돼 이렇게. 아니면 E랑 D 사이 껴도 돼. 그럼 어쨌든 달라. 그래서 E가 제일 우성이 돼야 돼.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래서 뭐야?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 밑에 조건 하나 더 준 거야. 아이고. 자, 그래서 같은 확률이 밑에 이제 조금 여기서 C와 같은 확률인데 C는 일단 요거 먼저 혼자 있는 거 보면 라지비 스몰 B 라지비 스몰 B예요. 근데 지금 얘가 완전 우성이 아니라 불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같으려면 라지비 스몰 B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나는 혼자 2분의 1이고 나머지 A와 D 요거 가지고 2분의 1을 만들어야 돼. 자, 조금 많이 복잡하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번에도 요 왼쪽은 동형이야. 그래서 얘는 고정이야. 근데 여기서 A랑 D, 스몰 A랑 F가 엮이거나 아니면 스몰 A랑 D, 아이고, 아이씨, D, 라지 A랑 F 이렇게 엮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확률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C랑 같으려면 그것까지 고려를 해보자. 자, 그럼 2분의 1이 나오려면은 일단 볼게요. 여기는 우성이고 DD 일단 파란색으로 할게. 열성이고 DF 우성이고 DE 열성이고 EF가 되잖아. 근데 C랑 같은 확률이 2분의 1을 하면은 4개 중에 2개가 C랑 같아야 되거든. C는 일단 얘는 우성이니까 일단 얘네 둘이가 같아야 돼. 근데 요노 둘이가 2분의 1이 나오려면 둘이 또 같아야 되거든. 얘가 이게 되려면 D가 E보다 우성이 돼야 돼. 그래야 같아서 2분의 1 같은 확률 2분의 1. 근데 요거도 그럼 D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D가 F보다도 우성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다시 이제 E랑 F를 잡으려면 만약 이게 맞다면 다시 처음에 어떻게 됐냐 돌아가서 저 세 가지의 표현형이 나오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줘야 돼. 되게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되는 조건이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D, F, E. 아까 잠깐 언지를 준 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이 혼란을 겪고 있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네 개가 되려면 결국 그 한쪽에서 표현형이 서로 달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E랑 D는 쏘리 요렇게 둘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얘나 얘가 최우선이 돼버리면 얘나 얘가 최대로 그 우성이 돼버리면 어 곤란하다고. E가 우성이면 요렇게 둘이 같아지고 F가 우성이면 요렇게 둘이 같아져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E도 아니고 F도 아니고 D가 가장 우성이다라는 걸 뽑아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결과를 따져보면 EF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뒤에 거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색깔을 똑같이 초록색 써가지고 요것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지우고, 아이고, 요것만 지우고 초록색으로 쓸게요. 아니 나 주황색으로 쓸게요. 요렇게 되면 얘는 열성이고 라지디 열성이고 D. 근데 우리 이거 관심 없어. 왜냐면 지금 같아야 될 확률이니까 우성이 돼야 돼. 우성이고 DF 우성. 아씨 미안해. 우성. 아씨 미안해. 지금 초록색이지. 정신 없어. 자 얘가 우성이고 EF 이렇게 된다고. 그 얘들이 같아야 되잖아. 같으려면 F가 얘보다 우성이 돼야 되고. 근데 아까 뭐라 했어? D가 어쨌든 간에 제일 우성이 돼야 돼. 여기서 2분의 1이 나왔어. 3개가 나오려면. 그래서 요거는 어, 해당이 안 되네요. 그래서 요게 지금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힘들게 돌아왔어요. 자, 다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가 맞고요. 그 다음에 E와 F에 대해서는 지금 요 결과가 나오면 F가 E보다 우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니은에서 가와 다의 니은이 두 번째지. 니은에서 가에서 다 모든 표현형이 모두 얘랑 같은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거든. 일단은 B가 같은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이고요. 얘는 열성의 D야. 열성 D가 열성 D네. 쏘리. 여기 색깔로 열성 D가 얘밖에 없죠. 얘는 D가 없으니까. 그래서 4분의 1이 나와서 8분의 1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마지막 문제가 너무 가정을 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어쨌든 이게 안 되는 조건들을 다 쳐내야 되는데 그 조건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근데 그렇다고 막 깔끔하게 딱딱 보이자마자 이게 하면서 바로 판단이 될 정도로 생각이 날 만한 문제는 또 아니라서 생각보다 많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더러운 문제긴 한데 수능에서도 킬러를 이런 식으로 내니까 최근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연습은 해 두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 잘 해서 일단은 수요일 날 모의고사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어요. 안녕.